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으로 97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714명, 해외 유입은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97일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5명, 경기 238명, 부산 48명, 울산 30명 등입니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은 4만 3천여 명으로 총 123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은 7,100만 건으로 일주 전보다 14.6%나 급증했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방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긴장이 이완되어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히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 조사 중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을 고민할 상황이라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상향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와 콜센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도가 좀 너무 낮고 광범위에서 저희 PCR 검사를 활용할 수 없는 영역들이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미국 당국이 희귀혈전증을 이유로 접종 중단을 권고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도입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늦어도 모레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앱을 설치하면 되며 QR코드 인증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경기도는 직장과 동호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가 238명 나왔습니다. 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규 확진자도 3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국내 발생으로 일일 확진자 수로는 거의 2달 만에 가장 많습니다. 경기 광주의 재활용 의류 선별업장 관련해 어제 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4명이 됐습니다. 남양주 동호회 관련해 3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4명이, 수원 보험회사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가 10명이 되면서 역시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성남 분당구 노래방 관련 집단 감염은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4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소규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132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5.5%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조사 중인 경우는 78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30%를 넘었습니다. 이 둘을 합해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신규 확진자의 90%에 육박하면서 감염 추적 등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앞서 성남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나 일정 시간 이후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잇따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울산에서는 중구 동강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의 2개 층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는데 이 병원 밖으로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울산 연결합니다. 네, 주아랑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울산 동강병원에서 지금까지 의료진과 환자 등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2일입니다. 정형외과 간호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료 간호사와 입원 환자들로 병원 내 감염이 확산했고, 확진자들의 지인 등을 통해 병원 밖 연쇄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첫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지인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확인돼 학교로까지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온 이 병원 10층과 11층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이 2개 층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 병원 직원과 종사자 등 1000여 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초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임원까지 확대했고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여야는 인허가나 행정지도 등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토지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부동산을 사면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LH 사태같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은 최대 징역 3년형, 벌금 3천만 원형에 처해집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역시 처벌하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위헌 우려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내도록 했는데 여기엔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원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는 등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여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전체는 500에서 600만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시직 등은 제외됐고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평가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법안이 전반적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강화됐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여야가 함께 응답한 거라 밝혔습니다. 법안은 조만간 열리는 정무위 전체 회의를 거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전효관 비서관은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측근 채용에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과거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한 회사를 설립했는데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있는 동안 해당 회사가 모두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지난 2006년 사업체를 정리한 뒤 업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측근 채용에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이 지시에 대해 인사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김 회장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회장은 제17대와 18대, 19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지난 7일 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일 폭행 상황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논란을 일으킨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 경호처과장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임야 약 2,00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했던 경기 남부청은 A씨가 LH 현직 직원인 친형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 매입에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해 투기를 했다는 고발건을 접수받고 지난달 말부터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 조합을 인가하고 6개월 뒤 가족과 해당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샀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관내 부동산을 사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반발했는데 성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 관련해 최고 결재권자는 국장이라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성 구청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성 구청장을 소환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포함해 3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신임장 제정 직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일본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으로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아이보시 대사가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직후 환담 발언으로선 극히 이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곧바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번 사안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한 태도와 관련해선 청와대는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면서 우리 동해안 어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규탄 성명을 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자 동해안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잡이 어민뿐만 아니라 일본 동쪽 바다에서 꽁치를 잡는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소비자 불안까지 겹쳐 일본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판매라든지 우리 여가의 지장, 많은 우리 어민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경상북도도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어업인들의 생계와 도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 방사능과 수산안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동해안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방사능 유입 해역 감시 지점 확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실제 해양 방출이 이루어지면 후쿠시마현 등 6개 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또 원전 오염수 영향 예측을 고도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소아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긴밀히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지난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거리두기 완화와 정부의 일자리 사업, 이 통계상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월간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낸 건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업종별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서 17만여 명이 늘면서 증가세가 가장 컸습니다. 또 공공행정 분야에선 9만 4천 명, 건설업에서도 9만 명 넘게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대면 서비스 업종은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도소매업은 16만 8천 명, 숙박 음식업은 2만 8천 명가량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다만 두 업종 합쳐 40만 명 이상 감소했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2020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어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가 회복되면서 고용률은 59.8%,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 40대의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4.3%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가 늘었는데도 실업률이 상승한 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민간 일자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심각한 형태의 혈전 사례가 나타난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얀센 측은 백신 공급을 예정한 유럽의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사용 중단이 권고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주요 안건입니다. 사용 중단 권고는 얀센 백신 접종자 가운데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혈전 사례는 6건이며 모두 여성에게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미국에 1,600만 회분이 배포됐고 680만 명이 접종했습니다. Of the clots seen in the United States, one case was fatal and one patient is in critical condition. 사용 중단 권고에 따라 미국에서 최소 35개 주가 얀센 백신의 접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 접종 이후 심한 두통과 복통 등이 생기면 즉각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are totally aware that this is a very rare event, and that's why you see the word pause. In other words, you want to hold off for a bit, and very well may go back to that, maybe with some conditions or maybe not. 얀센 백신 수십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인 유럽도 미국 보건당국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선 얀센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계속 조사해 어떤 조치를 권고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얀센 측은 유럽의 출시 연기를 밝혔습니다. Prinzipiell nehmen wir natürlich solche Warnungen im internationalen Rahmen immer ernst und gehen denen nach.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얀센 백신 접종을 중지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남아공은 지금까지 얀센 백신 투여자 가운데 혈전 발생 보고는 없었다면서 예방적 조치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와 관광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다음 달 23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국민 930만 명 가운데 500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 초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한 데 이어 독일 주재 미군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협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voiced our concerns over the sudden Russian military buildup and increasing aggression on the border of Ukraine and called on Russia to de-escalate tensions. 바이든 대통령 언급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크렘린 측은 미러 정상 간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문을 통해 현재 상황과 일부 국제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방문 중인 미 국방장관은 한때 감축 논란을 불렀던 독일 주재 미군 규모를 올 가을까지 500명 더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독 미군 규모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12,000명 감축을 발표하면서 대러시아 대응 능력 저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What I emphasized to the minister today was that we are no longer making any plans. We've ceased planning as well. 한편 백악관은 당초 5월 1일이 시한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9.11 테러 20주기까지 넉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란에서 핵시설 공격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의 자동차 운반선인 하이페리온 레이호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선박이 공격을 받은 건 지난 2월 또 다른 자동차 운반선 헬리오스 레이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채널 11을 비롯한 이스라엘 언론들은 하이페리온 레이호가 미사일 또는 무인기의 공격을 받았으며 배후는 이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선박 피해는 경미하고 사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이 현지 시각 지난 11일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일어났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은 전력망 파괴로 인한 정전 사태로 원심 분리기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란은 사고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동차 운반선이 공격을 받은 건 이란의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현행 20%에서 6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ما اگر لازم باشه اگر برای مثلا پیشران هسته‌ای یا مسائل دیگر ممکنه به 60% هم غنیسازی رو برسونیم. این کارا چیزاییه که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갈등은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 복원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추진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것이라며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강화 발표에 대해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상승 출발한 뒤 장중 봉합권에서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가 장후반 상승폭을 확대하며 3,18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3포인트 상승한 3,182.38에
코스닥은 4.05포인트 오른 1014.4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소식이 맞물리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아산공장 재개 소식에 3% 가까이 올랐고 LG는 지배구조 개편 및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 기대감에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넷마블이 신작 출시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높아지며 메가임디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교육주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30전 내린 1116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봄철에는 일교차, 그러니까 하루에도 들쑥날쑥 기온 변화가 큰데요.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공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경기 북부, 강원도, 충청 내륙, 남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의 경우 6도, 그 밖에 내륙과 산간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기온을 20도 안팎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상공으로 별다른 구름 없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찬 공기가 먼지까지 밀어내면서 지금 대기도 청정한 편인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